기다렸던 손흥민 선수의 시즌 첫 골이 나왔습니다. 첫 골뿐 아니라 2호 골, 3호 골까지 한 번에 폭발시킨 손흥민 선수인데요. 201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7번째 경기 9월 마지막 일정이었던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후반전에 출전했음에도 13분 사이에 3골을 몰아치는 엄청난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는지 최근 나왔던 일부 추가못들의 의심을 확실하게 일축하는 경기력이었는데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왜 후반전에 출전했는지, 그리고 후반전에 출전한 이번 경기에서 어떤 선수들과 어떻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화끈한 축구와 많은 기회가 오게 됐는지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상세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레스터시티에 무려 6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맨체스터 시티도 이날 울버햄튼과의 원정 경기 3대0으로 승리하면서 승점 17점을 얻었거든요. 토트넘 역시 아직 아스날이 경기를 치르지 않은 가운데 승점 17점으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맨시티가 엄청난 득점을 또 몰아치면서 골득실 차에서 앞서 있긴 하지만 토트넘도 이날 4골 차의 승리를 거두면서 맨시티를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추격전의 중심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토트넘이 아슬아슬하게 3대2로 앞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들어가자마자 후반 28분에 자신의 첫 골이자 팀의 4대1을 만드는 쐐기골을 넣은 것을 시작으로 84분 그리고 86분에 한 골씩을 더 보태면서 몰아치기를 통해 지금까지 넣지 못했던 골들 한 번에 터뜨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선발 명단에 손흥민 선수가 빠졌는데요. 빠진 이유는 최근에 골을 넣지 못해서 뺀 게 아닙니다. 콘테 감독이 사전 기자회견에서 말했듯이 선수들이 최고의 경기력을 낼 수 있도록 많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빠진 선수들을 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일단 손흥민 선수가 빠진 것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대표 수비수인 로메로도 빠졌죠. 그 이유는 이번 9월 A매치 일정 동안 가장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표팀이 이제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멀리 다녀온 이후에 10월 달에 9경기를 치러야 되고, 월드컵이 열리기 전까지 주중 주말 경기가 쉼없이 이어지면서 무려 12경기를 치러야 되는 일정이거든요. 한국에 갔다 올 경우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피로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유럽 내에서 대표팀 경기를 하는 선수들과 달리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것뿐 아니라 손흥민 선수가 사실 한국 대표팀의 주장이자 벤투 감독이 매 경기 풀타임을 거의 뛰게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경기를 모두 뛰고 돌아올 경우에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시간을 이번에 준 것입니다. 게다가 10월달 토트넘의 첫 번째 경기가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선발 출전시키려면 지금 미리 휴식을 줘야 된다고 결정한 것이죠. 로메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미국에서 평가전을 치르기 때문에 미국 역시 먼 거리를 다녀와야 되는 상황, 로메로 역시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비수로서 두 차례의 평가전을 모두 치를 수 있는, 선발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실 공수의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선수를 함께 뺀 것이죠. 만약 로메로가 그대로 출전하고 손흥민 선수만 빠졌다면 우려하시는 그런 주전 경쟁에서의 적신호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선발 명단 구성이었고요. 또 후반전에 두 선수가 나란히 같은 시점에 또 이른 시점에 투입됐다는 점은 콘테 감독이 출전 시간을 체력적인 이유에서 배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선발 명단은 손흥민 선수가 빠진 공격 라인에 케인 선수와 클루세스키, 히샬리송이 배치가 됐고요. 중앙 미드필드 라인은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였는데 콘테 감독의 사전 회견에서 감지됐던 또 하나의 새로운 전술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바로 페리시치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하고 세세뇽을 왼쪽 윙백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3백은 산체스, 다이얼, 앙글로로 구성이 됐는데요. 레스터시티 역시 올 시즌 아직까지 첫 승이 없고 또 첫 번째 경기 무승부 이후 5연패를 당하면서 최악의 흐름을 겪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을 상대로 새로운 전술적인 시도를 했거든요. 바로 4-1-4-1 포메이션인데 수비형 미드필더 은디디를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을 커버하는 역할을 이제 맡기고 듀스베리 홀과 틸레망스를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배치하면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겼고, 원톱 다카의 뒤를 메디슨과 반스가 지원하면서 조금 역동적인 수비를 구성을 했고요. 카스탄과 오른쪽 윙백, 저스틴이 왼쪽 윙백으로 배치돼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활발하게 공격에 가담하면서 공격 숫자를 확보하면서도 이 사실상 3백에 가까운 은디디, 에반스, 파에스로 이제 수비 라인을 지키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좌우 풀백의 공격 가담이 활발했던 레스터시티인데요. 레스터시티가 토트넘보다도 좀 유려한 빌드업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어요. 전반 4분 만에 저스틴 선수가 왼쪽 측면을 과감하게 돌파하다가 산체스 선수의 태클에 걸려 넘어졌는데 이것이 명확한 이제 파울이었고,
페널티 에어리어 라인 위에서 또 이뤄진 파울이었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거든요. 하지만 키커로 나선 틸레만스 선수의 슈팅이 로리스 선수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그러나 로리스 선수가 이 선방을 할 때 키커가 공을 차기 전까지는 골라인 위에 발을 올려놨어야 되는데 슈팅이 이루어지기 전에 발을 띄고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다시 차라는 명령이 내려졌고요. 전반 6분에 다시 틸레만스 선수가 찾고 같은 코스로 찼지만 더 강하고 날카롭게 때려 넣으면서 결국엔 레스터시티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의 선제골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올 시즌 레스터시티의 더 큰 문제는 수비에 있었죠. 포파나 선수가 빠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의 경기력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카스퍼 슈마이켈 골키퍼가 떠나면서 수비 라인을 지휘하는 카리스마까지 잃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무기력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 8분 토트넘은 잔니 비오 코치를 영입한 이 공격 세트피스 공격이 매우 날카로워졌죠. 쿠루세스키 선수가 짧게 주고 받은 이후 바깥으로 빠져 움직여서 올린 왼발 크로스 패스를 케인 선수가 팝포스트에서 정확한 헤더 슈팅으로 연결하며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짧게 주고받고 크로스 패스를 올리는 패턴은 손흥민 선수가 출전했을 때도 많이 시도했던 코너킥인데요. 쿠루세스키의 예리한 크로스 패스가 케인 선수의 정확한 헤더와 맞물리면서 골이 나왔고 전반 22분에도 토트넘은 코너킥 세트피스를 통해 골을 넣게 됩니다. 이번에는 페리시 선수가 오른발로 올린 코너킥을 수비수로서 공격에 가담했던 다이어가 니어포스트로 움직이면서 정확하게 돌려넣으며 2대1을 만들며 승부를 뒤집은 것이죠. 그 뒤에 전반 27분에도 쿠루세스키의 코너킥이 골대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 나왔는데 이때는 공격하기 위해 점프했던 산체스 선수가 워드 골키퍼를 이제 차징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골로 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레스터시티 역시 공격 기회가 있었는데요. 전반 29분 수비수인 파이스 선수가 깜짝 전진 돌파를 통해서 오버래핑했고 스루 패스까지 연결했는데 이 패스를 받은 다카 선수가 수비 뒷공간을 뛰어들다가 조금은 이제 이른 시간에 슈팅을 시도했어요. 허무한 골키퍼 정면을 향한 슈팅을 통해서 로리스에게 막혔는데 이렇게 경기가 활발하게 펼쳐지고 또 토트넘이 이른 시간 2골을 넣는 상황이 돼서 그런지 전반 34분께 프리미어리그 중계 카메라가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손흥민 선수를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원샷을 잡아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질 선수가 아니고 빠지지 않아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현지 중계방송도 주목한 것이죠. 레스터시티는 계속해서 과감한 슈팅과 활발한 공격 전개를 통해 동점골을 노렸는데요. 전반 38분에는 수비형 미드필드인 은디디가 시도한 과감한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아슬아슬하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반 41분에 레스터시티가 멋진 전개 패스와 전환 패스 그리고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듀스버리 홀 선수가 오른쪽 측면 전방에 카스타뉴의 오버래핑에 맞춰서 화끈한 전환 패스를 연결했고요. 카스타뉴는 세세뇽과의 몸싸움에서 확실하게 이겨낸 이후 올린 빠른 크로스 패스를 통해서 메디슨에게 공을 연결했고 메디슨은 이 공을 잡지 않고 바로 골문 구석을 찌르는 발리 슈팅을 통해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그 뒤에도 두 팀의 경기는 굉장히 화끈한 슈팅 공방으로 이어졌는데요. 전반 43분에는 페리치 선수가 올린 프리킥 크로스를 수비수인 산체스가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워드 선수의 손끝 선방에 막힌 이후 크로스바를 때리고 나왔어요. 역시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강했고 레스터시티는 그래도 좌우 측면 공간을 활발하게 사용하는 전환 패스와 신속한 오버래핑을 통해서 공격기를 만들었는데 전반 추가 시간에는 반스 선수의 패스를 받은 다카가 문전 우측으로 침투한 메디슨에게 패스를 했고 메디슨 선수가 강력한 슈팅을 바로 때렸는데 가랑이 사이를 노렸지만 로리스 선수가 이것을 속지 않고 가볍게 막아내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반전 2대2였지만 사실 경기 내용은 레스터시티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슈팅 숫자 레스터시티가 13개로 더 많았고요. 유효 슈팅도 4개로 더 많았습니다. 볼 점유율도 59%로 주도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세트피스에서의 강점이 아니었다면 끌려갈 수도 있는 경기였고 또 레스터시티가 수비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약해진 모습이 아니었다면 경기를 만들어가고 풀어가는 면에 있어서는 레스터시티가 오히려 더 낫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하지만 후반 시작 2분 만에 은디디 선수 레스터시티의 이제 폭백을 보호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의 조금은 안일한 플레이가 토트넘의 리드를 안겼습니다. 에반스의 패스를 받던 은디디를 향해서 벤탄쿠르가 강하고 빠르게 달려들면서 압박을 해서 공을 뺏어냈고 그 뺏은 공을 그대로 달고 문전까지 치고 들어간 벤탄쿠르 선수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선방 범위를 넘어낸 슈팅으로 골문 하단 구석을 찌르면서 3대2로 역전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7분에는 페리시 선수의 코너킥을 다이어가 또 한 번 니어포스트로 움직이면서 헤더 슈팅을 연결했는데 이번에는 워드 선수의 정면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후반 10분 콘테 감독이 페리시치를 빼고 로얄 선수를 투입하며 윙백 포지션에 변화를 줬죠. 사실은 전반 중반부터 페리시치가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을 했지만 그렇게 뛰다 보니까 쿠루세스키 선수와 호흡이 잘 맞지 않았고 또 그런 가운데 왼쪽 공격수로 나선 히샤이송 선수가
세세뇽과의 호흡도 안 맞았을 뿐더러 공을 계속해서 뺏기고 인상적인 플레이를 거의 하지 못하고 거의 이날 아무런 활약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 중반부터는 페리시치를 왼쪽 윙백으로 옮기고 세세뇽을 오른쪽 윙백으로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윙백이 모두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공격이 답답했거든요. 그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콘테 감독이 후반 이른 시간에 페리시치를 빼고 로얄을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투입이 준비된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후반 12분에 로메로와 손흥민 선수가 유니폼을 갈아입고 출전 준비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후반 13분 레스터시티가 3대3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메디슨의 크로스 패스를 다카가 헤더 슈팅을 연결한 것 거의 실점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로리스 선수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나서 후반 14분에 손흥민 선수와 로메로 선수가 동시에 투입됐고 히샤이손과 산체스가 그라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투입과 함께 본인이 얼마나 경기를 갈구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후반 19분에 손흥민 선수가 직접 틸레망스 선수를 압박해서 공을 빼앗아낸 이후 단독 돌파로 이제 치고 들어갔는데 여기서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자 호이비엘에게 공을 내줬고 다시 패스를 받아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날 선발 출전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최근에 골을 넣지 못한 것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급한 모습이 드러났고 결국엔 여기서 공을 뺏기고 말았는데요. 후반 25분 콘테 감독은 중앙 지역의 수비를 조금 강화하고자 클루세스키 선수를 빼고 이부 비스마 선수를 투입했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투톱이 되고 산미들이 이 투톱을 지원하는 형태가 되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많은 공간을 누빌 수 있게 됐고 또 3대2로 끌려가던 레스터시티가 공격하기 위해 동점골을 얻기 위해 전진하는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기 편안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후반 28분에 마침내 손흥민 선수의 올 시즌 첫 골이 터져 나왔는데요. 이날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과 압박 능력 그리고 섬세한 패스 능력을 보여줬던 벤탄쿠르가 기점이었어요. 벤탄쿠르 선수가 레스터 선수의 공을 빼앗아낸 이후에 빠르게 하프라인 뒤쪽에서 배후 침투를 시도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은 이후 두 명의 수비수가 자신의 앞을 커버하고 있었지만 시원한 질주에 이어서 오른쪽으로 살짝 툭 공을 쳐놨습니다. 하예스 선수가 막을 수 없도록 공을 잘 잡아놓고 나서 그 공을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연결하며 워드 골키퍼가 역시나 막을 수 없는 우측 골문 상단 구석을 찌른 정말 기가 막힌 슈팅을 성공시킨 것인데요. 지금 이 뒤에서 잡은 장면을 보시면 수비수가 막을 수 없는 쪽으로 공을 잡아놓고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골대 바깥으로 감아 들어온 슈팅을 통해서 완벽한 골을 넣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주발인 오른발 슈팅을 얼마나 잘 때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었는데요. 많은 동료 선수들이 또 다가와서 축하하면서 지금까지 첫 골 넣지 못해서 언론들로부터 지적을 받았고 이번 경기 선발로 못 나왔던 것을 통해서 조금 마음이 상했을 수도 있는 손흥민 선수를 위로하고 또 축하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골을 통해서 토트넘은 4대1을 만들면서 확실하게 승부의 세기를 박았고 더 마음이 편하게 경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케인 선수가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이후 내준 패스, 손흥민 선수 쪽으로 향했던 패스인데 사실은 손흥민 선수 쪽으로 두 명의 수비수가 딸려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받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뒤쪽으로 패스를 연결했고 그 뒤에는 벤탄쿠르 선수가 달려오면서 이 공을 확보했고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워드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거든요. 그 이후에는 케인의 스루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리고 올린 날카로운 컷백을 로메로 선수가 마무리 슈팅했는데 이 로메로 선수의 슈팅이 허무하게도 골대으로 빗나가면서 아니 이걸 놓치나? 손흥민 선수가 완전히 떠먹여준 장면인데 정말 좋은 장면이었는데 이걸 놓쳤나? 생각했지만 일단은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서 공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면서 로메로가 조금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후반 38분에는 호이비엘의 패스를 받은 케인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렸어요. 케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두세 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왼쪽에서 자유롭게 치고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패스만 내줬다면은 1대1 기회에서 슈팅을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케인 선수가 여기서 바로 슈팅을 시도했고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기는 허무한 장면이 나왔는데 다시 1분 뒤에는 케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결국엔 어시스트를 해줬습니다. 케인 선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시즌 1호 골을 넣었던 그 위치에서 이번에는 또 상대 수비가 막을 수 없는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왼쪽 골문 상단 구석으로 보내면서 본인이 왜 양발잡이 킬러인지를 보여주는 골을 통해 5대1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후반 41분 2분 만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 더 추가하게 되는데요. 호이비르 선수의 스루 패스를 받아서 문전 왼쪽을 파고들었고 골키퍼와 수비수가 온몸을 던져서 막으려고 했지만 골키퍼를 맞고 굴절되면서도 골대 안으로 공이 흘러 들어가면서 6대2가 됐습니다. 사실은 이 골이 터졌을 때 바로 오프사이드 깃발이 올랐지만 VAR을 통해서 온사이드인 것이 확인이 되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이 인정됐고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과 함께 토트넘이 6대2 승리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대표팀 합류를 앞두고 기분 좋게 시즌 첫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 단숨에 3골을 기록하면서 물론 홀란 선수가 많은 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경기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다시 득점왕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볼 수 있는 몰아치기에 성공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에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2022-2023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무대로 돌아와서 세계 축구의 정점에 서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A매치 휴식기 이후 손흥민 선수의 일정은 10월 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있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로 시작되거든요. 9월 23일 코스타리카전, 9월 27일 카메룬전, 이 두 차례의 경기를 통해서 한국 대표팀의 주장으로서 월드컵에 대한 전망을 좀 볼 수 있는 경기를 치르고, 또 10월 달에는 토트넘의 선두 경쟁,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을 이끌 수 있는 경기까지 치르는 데다가 본인이 분데스리가 출신이잖아요.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4차전을 통해서 2차전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원정 경기 패배를 딛고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또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10월 20일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 등 많은 빅매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한준TV와 함께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